어제는 김미정 평론가의 흔들리는 별자리들에서 그 포스트 데이제의 그 위치, 또 저작에서 차지하는 것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문맥을 떠나서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포스트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책이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의제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포스트를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대의제가 구현되는 그 핵심적인 초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피는 게 필요할 텐데, 이 텍스트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논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여러 영역에 산재하고 있는 교양 소설이라고 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저자가 문학에서의 대의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추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 이 말은 가르칠 교자에 키울 양자를 쓰는 것이니까 가르쳐서 키운다 라는 의미이죠. 저자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독일어의 밀둥에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밀둥스로만이라고 하는 교양 소설의 그 교양이라는 말이 앞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밀둥이라고 하면 밀덴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영어에서도 우리는 발음을 아주 비슷하게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build, 짓다, 건축하다 라는 말이죠. 또 건축물이 뭡니까? 빌딩이라고 하는 말이 건축물인데, 무엇을 지어서 세워 올리는 것을 build, 그렇게 된 결과물을 빌딩이라고 하죠. 독일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짓다이죠. 예술적 형상을 칭할 때도 built라고 해가지고 형상물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밀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 행위의 결과물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양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정신적 영역에서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빌둥스로만이라고 하면 그러한 정신적 건축 행위를
다루는 소설.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에서 낭만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이죠. 낭만주의. 근데 독일어에서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편적이고 대화적인 소설을 지칭하는 말로서 시간적으로 꽤 긴 대역을 다루는 그러한 소설을 칭합니다. 노벨레하고 구분되는 말이죠. 근데 저자가 이 밀둥스 로만에서 밀둥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정신적 교양, 정신적 구축, 정신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지당해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말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남성으로서 성장하는 것만을 의미해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밀둥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 사람이 남성으로 되어가는 과정, 남성되기의 과정을 곧 성장 일반과 등치시킨 것이 밀둥스 로만의 밀둥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게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작에서 교양 문제를 다룰 때에 이문열하고 루이즈 린즈하고 은희경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문열에게 있어서 교양 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설들 속에 자주 나오는 그의 독서 편력에 대한 주석이 시사하는 것처럼 바로 청춘의 내적인 번민과 갈등, 좌절과 극복 이런 과정의 기록들인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남자되기, 남성되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열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이류화시키고 배제하고 남성 동맹을 강화하는 그러한 문학적 장치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여성 교양 문학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 루이즈 린즈의 경우는 그와 좀 다른 복잡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루이즈 린서가 소개되는 방식은 바로 여성이 그 남성을 어떤 식으로 그 흉내내는가, 남성 되기의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보조물로서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남성인 척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가로 한국의 문단은 끊임없이 루이즈 린저를 그 소화를 하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할 때도 그러한 시각에서 루이즈 린저를 이미지화시켜서 소개를 했지만, 저자가 보기에 루이즈 린저에게는 그와 다른 측면이 숨어 있다라는 것, 파시즘에 저항을 하고 또 남성 동맹에 저항하는 여성 해방 운동가로서의 린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린저의 소설은 여성 교양 소설로 알려지지만,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 남성되기로서의 교양에는 부단히 저항하고 그걸 해체시키는 요소들이 루이즈 린서의 작품 속에는 들어있다. 그런 게 주안점이겠습니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대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저자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교양 있다, 성숙하다와 같은 이미지는 언제나 나를 인정해줄 타자, 나와 비교되는 타자를 거느려야 한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서 삼촌과 삼촌 친구 허석은 이모와 정반대의 이미지이고, 진이는 그 사이에서 두 가치들과 교섭하면서 성장한다. 은희경 소설이 보여주는 것,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 이전의 근대적 의미의 성장 교양이다. 자기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고 정신적 수양을 도모하는 데에 권장되어 온 그 의미에서의 성장이다. 소녀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지만 그 가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교양 있고 성숙한 남성 주체되기에 필요한 가치들을 모방, 전수받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가 그 방법의 하나다. 이 은희경의 작중의 등장인물인 진이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교양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에게서 교양이 갖는 복잡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이 교양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커다란 역사적 문맥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의 원천은 아마도 문학가라고 하는 병, 이 문학가라고 하는 병은 타카다 리에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작품인데, 한글로도 이마 출판사에서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학가라는 병에서 저자는 이 헤르만 헤세를 필두로 하는 독일의 교양 소설이 일본에 번역 수입되어 들어오고 나서 혹은 들어오면서 동경 제국대학의 문학부 엘리트들이 바로 이 교양주의를 광범위하게 선전을 했고, 이 교양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즘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교양문학, 교양소설, 교양주의에 대한 비판이 갖고 있는 심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교양, 미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바로 미교양된 사람들, 교양 있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부의 식민지를 위계적으로 구축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류인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조장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문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러한 교양문학, 교양소설, 교양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은 바로 사람들의 남성 되기를 가장 표준적인 코스로 재현해냄으로써 국가의 통치, 남성의 지배, 이것을 재생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자가 포스트 데이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금까지 문학의 재현주의, 문단주의, 교양주의를 얘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저자가 이러한 문학에서의 교양주의적 대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내한적인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 데이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적 관점, 여성적 글쓰기인데요. 데이제가, 문학에서의 데이제가 바로 교양 소설, 교양주의를 통해서 남성 되기를 하나의 인간의 표준적
경로로서 설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이류화해 온 한에서 여성은 마이너리티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 되기라고 하는 현상은 하나의 일탈로만 간주되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문단이 위기에 처하고 재현 문학이 권위를 상실해가는 오늘날에 와서 여성은 그 남성 되기라고 하는 그 표준적 교양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표현 경로를 발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여성의 경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과 억눌려 왔던 사람들, 그 약자들의 부상과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제의 위기 또 그것의 포스트 데이제로의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주체들의 그 부상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우리는 이 강의의 첫머리에서 김미정 평론가의 이 저작이 촛불 혁명의 세례를 받았고 지난 2, 3년 전에 그 촛불혁명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 촛불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그 배제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서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촛불의 과정은 4.16 사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던 그 포스트잇 글쓰기의 연속이었고 또 촛불 이후에도 그것은 강남역 사건이라거나 구의역 사건에서 포스트잇 글쓰기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글쓰기의 양식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독자로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글을 쓰는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현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인터넷의 구축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자기를 그 표현해 온 것이 오프라인에서 그 지속되고 또 다르게 반복되는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